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가 요즘 이제 그 오만방자한 게 완전히 뭐 하늘을 찌르는데, 지금 바로 이제 그 선거법으로 제가 보기에 거의 99% 이상 배지가 달아날 이런 데 가능성이 많은 엄청난 걸로 이제 그 고발이 됐습니다. 실제 그 이준석이가 요즘 이제 그 뭐 당선자 하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당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 40명 이상 전부 이게 전사했죠? 전사했어요. 근데 10%가 안 되면 10원도 돈을 못 받죠? 15% 넘으면 이제 다 비용 보전 받고, 10%가 안 되면 이제 이거 10원도 못 받아요. 10에서 15 사이면 50% 보전해줘요. 이 말은 이제 이준석 당의 모든 출마자들이 10원도 비용 보전 못 받고, 저는 전사, 전부 이게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운으로 지금 이제 그 오만방자하게 구는데, 뭐 옛날에 그 6.25 노래 중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야 이제 전쟁하다 보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우리 북진 해야 되니까, 전쟁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본인 당의 40여 명의 지역구 출마자가 전멸했잖아요. 전멸. 그러면 이게 미안해하고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반성하고 더 이제 그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기고만장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무슨 죄로 고발이 됐느냐? 선거법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공영운이죠. 공영운. 솔직히 이분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갑자기 뭐 성수동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산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편법으로 이제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자멸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뭐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솔직히 그 토지를 샀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정리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준석이가 그때 이걸 공격하면서 공영훈 후보의 딸까지 공격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죠.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공영훈 후보 딸이 주택을 매입한 것도 갭투자다. 갭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영끌애가 전세까지 껴고 자기 돈 없이 거의 사는 거 있잖아요. 갭투자. 이러면서 뭐랬냐? 이준석이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놓네요. 뉴스쇼 4월 2일 날 뉴스쇼에 놓아가지고 공영훈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서 22억짜리 주택인데, 그래 22억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고 대출받은 10억 원의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22억의 공영 후보 딸이 그 집을 샀는데 10억에 대출받았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끼고 전세금 있잖아요. 이걸 끼고 그 샀다. 이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팩트는 뭐냐? 참, 팩트는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 야,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전세 끼고 집을 영끌 갭 투자한 게 아니고 공영훈 딸이 지금도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산 거 이거하고 실거주하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 판례들 쭉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냐, 어떤 판결이 있냐. 허위사실, 물론 이재명이도 재판받고 있죠.
이재명이도 그때 왜 뭐 형을 강제번 시킨 적이 없다 그거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이 뭐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이 뭐 국토 협박 때문에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난 거 중에요, 대표적인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규민 민주당 의원의 이거 사건이 있어요. 2021년 최근이죠. 당선 무효가 된 사건 중에 민주당의 이규민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뭐냐?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그때 상대 후보가 이제 김학용, 우리 국민의힘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김학용이 있고요, 민주당의 이규민 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학용에 대해서 이제 그 허위 사실 해가지고 배지가 당선 무효가 된 이런 이제 사건이죠. 뭐라고 했냐?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라는 게 자전거 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잖아요. 왜 자전거도 이제 요즘 그 가솔린 엔진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오토바이 작은 거, 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다 포함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요까지 보통 요걸 말해 바이크. 그러니까 김학용 후보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아니, 이규민이가 뭐라고 공개했냐면, 김학용 후보 자기가 바이크 타고 다니는데, 바이크 타니까 자기가 이제 편하려고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팩트는 뭐냐? 실제 팩트는요,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니고요, 일부 특정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죠. 그러니까 김학용 이분이 법안을 발의한 건 맞아. 근데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법안이 아니고, 특정 이륜 바퀴 두 개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있게 발의한 거. 이게 팩트인데, 이규민이가 그걸 모르고 이제 그냥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을 발의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벌금 300노가 당선 무효됐잖아. 왜? 판사가 볼 때, 야, 이규민, 너 의원까지 한게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구별 못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허위다. 왜? 고속도로 진입 발의한 적은 없거든. 자동차 전용도로만 발의한 거죠. 이 정도로 이게 엄격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재명이는 날아갔어야 된다니까. 이재명이는 형을 강제로 시킨 적이 없다 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권순일 그 비타오백만 아니면 날아가는 건데. 근데 이번에 그 국토부 아빠 이거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고의적인 거든. 근데 또 형평성을 제가 판례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물론 살아남은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걸 살아남아서, 서영교라고 있잖아. 우리 그것도 여자 이번에 원내대표 논다더니 깨갱한 그 서영교라고 있잖아. 서영교, 민주당에. 서영교가요, 옛날에 선거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 보고요, 국민의힘 후보 보고 뭐라 했냐면, 전국의 출마자 가운데 18번째로 전과가 많았는데, 뭐라 했냐면 이게 2번째로 전과가 많다.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야, 서영교가 자기 상대 후보 있잖아. 우리 국민의힘. 보고, 당신은 출마자 중에 전과가 2번째로 많아. 이렇게 공개했는데, 나중에 전과를 다 따져봤더니 출마자 중에 18번째로 많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살아남아서 겨우, 왜? 어떻게 순서에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출마자가 워낙 많으니까, 공천 받은 출마자도 있고 또 공천 안 받은 출마자도 있을 수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순위까지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데, 2번째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실제는 18번째로 전과만. 예를 들어, 근데 제가 방송하다가, 야, 이재명이 너 전과 5번 아니야? 너 이게 전과가 출마자 중에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요, 좀 애매하잖아. 원래는 전과 4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5범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보다 전과 많은 사람도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유력 후보자 중에 전과 4범이 제일 많은데, 뭐 이게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가지고는 허위사실 유포 보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게 서영교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이준석이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하잖아. 왜? 그 주소만 띄보면 집에 가보면 누가 살고 있는지 알잖아. 공룡의 딸이 사는지 옆집에 물어봐도, 아니면 이게 전세주가 남이 사는지. 이거는 조금만 노력해보면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걸 폭로했잖아. 이런 걸 지는 고의가 없었다고 막 주장할 거야. 이놈에게 인정하는 거 봤으면 이준석 이놈이 또 가가지고 야, 나 고의가 없었고 누구 때문에 잘못 알았다. 내 실수다. 과실이다. 실수다. 이래 주장할 겁니다. 전부 그래 하죠. 실수다. 그런데 판례는요. 판례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대부분에게 유죄를 인정합니다. 왜냐? 허위사실 유포는 고의범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의라는 게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확정적 고의하고요.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적 고의는 이제 허위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서도 폭로하는 거 있잖아. 이거 쉽죠. 확정적 고의는. 근데 미필적 고의는 뭐냐?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의 노력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에이, 그냥 뭐 허위라도 할 수 없다. 뭐 진짜면 좋고 허위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감수하는 거죠. 감수. 우리 판례가 감수설. 미필적 고의는 뭐냐?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도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다. 그걸 감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확정적으로 저 사람 죽이려고 칼을 막 찌른 건 아닌데, 칼을 찌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걸 인식하면서 에이,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미운 놈.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찔러버린.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는 거죠.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준석이도 저거 진짜인지 허위인지 좀 애매한데 뭐 허위라도 내 이기면 그만이지. 이기고 나면 되지. 허위라도 할 수 없지. 그래서 폭로해버린 거죠.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이준석이 한 데는. 미필적 고의. 뭐 확정적 고의가 있는지도 모르지. 왜 조금만 그 개신당의 당직자는 얼마나 많은데 그 전세 주는지 그 딸이 사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전세 안 준 거 알면서도 일단 선거 급하니까 그냥 거짓말로 질러놨고 나중에 몰랐다고 뭐 나 그냥 둘러대면 안 되겠나? 저는 이랬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것 때문에 성패가 결정난 거잖아. 딸까지 갭 투자했냐? 아들도 투자하더니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가 무너진 거죠. 이거 진짜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벌금 제가 보기에 사안도 아니고 저는 엄청난 범죄라 봅니다. 그냥 상대를 가짜뉴스로 죽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준석이 배지 날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 선거법은 수사기한이 6개월 내에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도 뭐 지금 이게 뭐 강규태나 한승진, 이재명 선거법 재판 한승진, 옛날에 강규태 이런 자들에게 시간을 막 끌지 실제 선거법 재판은 633 1년이면 끝나거든요. 이준석 너 길어봤자 내가 보기에 진짜 길어봤자 너 1년하고 한두 달 꼭 기소할 거니까 이렇게 뺐지. 아마 곧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앞으로 뭐 이준석이는 이번에 그 100만 원 넘어가 배지 달아나면 앞으로 5년간 출마 못한다. 5년간 이러면 이게 정치판에 영구 퇴출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